나 사실 악성 뇌종이 아니야. 친척들 때문에 계좌가 전부 막혀있다면서요? 이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친구. 아이씨! 야 이채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단단히 적으셨구만.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사건 속 충격 반전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오늘도 그 핸드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 동안 혜영 씨 별일 없었나요? 예,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예, 좀 예. 감량 좀 해보려고. 아니 근데 너무 마르면 매력이 없어요. 지금 좋은데. 진짜 너무 예.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 저번에 그 지금도 좋고. 배우 김정민 씨 허리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 그분은 정말 많이 너무 마른 많이 편이에요. 마르세요. 허리가 몇인데? 나이 차이도 꽤나 나잖아요. 나 이쪽이요? 이쪽 허리는 그게 얇은 편은 아니에요. 누구 어려? 현영 씨. 제가 10년째 제 친동생처럼 보고 있는데 저요, 허리. 날씬하지 허리는 그게 얇은 편. 왜냐면 술을 좋아해서 은근 덩배가 좀 있어요. 제 허리 옷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가늘어서 잡을 수가 없대. 너무 가늘어서. 네, 가늘면 잡죠. 가늘면 잡죠. 두꺼워서 못 잡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18번째 사건은요. 서로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으로 들어가 보시죠.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는 32살 양진우. 그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다. 뭐죠? 여자친구. 너무 예쁘다. 내 사랑이야. 여보세요? 왜 이제 연락해? 내가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 답답하다. 형. 고맙다. 형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여자친구 때문에. 왜?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여자친구가 많이 아파. 아이고. 그의 여자친구 이채영은 몸이 아픈 환자였다. 최근 들어 여자친구의 병이 깊어지면서 그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전데요. 네. 네? 뭐라고요? 채영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가신 채영아, 전화는 여보세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뭐야? 아이씨! 연락이 안 되는 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나 봐. 근데 화가 났어.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죠? 이체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4,700만 원의 카드 빚을 남기고 사라진 여자친구 이채영.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두고 어디로 간 것일까?
그냥 지금 이렇게 딱 보자면 4,700. 그냥 4,700만 원 병원비인데요, 이건. 큰 수술을 하지 않고서야 4,700만. 아니야. 남자가 안 갈리고. 알았네. 뭐예요? 이채영이 가명이야. 대부분 이채영이라는 이름은 본명일 수가 없어. 나 친한 동생 아니야. 이채영 있잖아. 이복순이야. 원래 본명이 류현영이듯 이영재이듯 본명이 아닌 거지. 다른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사실은 이채영이 아니었고 모든 걸 숨기고 아프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아픈 김에 수술하고 한 1,200 바꿨어? 쓰고 성형수술. 바꿨어? 사실은 아픈 게 아니었지. 아니면 저 아까 보니까 여자친구 사진이 이뻤잖아요.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땡겨서 수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아니 저기 예전 저기 남자한테 애프터 사진.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얼굴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꽃뱀이에요. 그럴 수. 뭐 여러 가지니까 지금 일단 저 당사자의 심정을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자친구인데 사라졌고 전화가 두절됐고 카드값만 이렇게 완전히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왜요? 일단 여자친구가 번호 정지시켜놓고 병원에서 사라졌고 근데 병원비면 알고 빌려줬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병원에서 뭐 이채영 환자 부탁합니다 했을 때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럼 없다는 거네. 일반적으로는 퇴원했으면 퇴원했다 그러지. 언제 나갔어요 이러고. 네, 언제 퇴원했어요라고 할 텐데 없어요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병원에 간 적이 없다는 거네. 아니 그치, 근데 거짓말. 너무 웃긴다. 둘이 연인 사이였고 그렇게 맨날 전화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여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근하고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상태면은 병원으로 냅다 뛰어갔겠죠. 그렇죠. 남자가 네. 어디 미국 병원이나 중국 병원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해외. 외국. 해외 병원. 점점 스케일이 커지나요? 어려워 보여요. 사기 뭐 이런 걸로? 일단 저기 사건 개요를 좀 들어볼까요? 네. 배 교수님. 이 사건은 2013년 7월부터 얼마 안 됐네. 14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카드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사실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카드 사기요? 예. 카드 사기라 하면 일단 내 카드를 남이 썼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카드 사기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저기 보통 이제 그 카드를 쓸 때 보면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들이 쓰면 그 점원들이 이렇게 조금 비밀번호라든지 아니 근데 그게 금은방이나 이런 돈에 관련된 좀 액수 있는 거 거래할 땐 그런데 그냥 마트나 옷가게 막 이런 데 쇼핑할 때는 그렇게 막 근데 옷가게도 한 몇백씩 그면은 약간 의심하게 그러니까 되지 않나요? 고액일 땐 그런데 별로 안 평범하게 그래요. 그냥 사용할 때는 그냥 누구 카드예요? 그러면 신랑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요. 그러면은 그냥 남자친구들이 카드 준다며. 예? 안 줘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부러워요? 부럽네, 누나. 근데 한도가 저는 되게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도가 4,700, 그게 5,000 정도 되는 한도 한 아니에요? 5장 돌린 거 아니에요? 카드값까지 한 거 아니야? 카드를 여러 고지서가 장 한 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천 정도 카드 나오니까. 대출도 있잖아. 네, 카드론도 있고. 그 남자가 카드 거지서 보자마자 불이 나게 여자친구한테 이제 뭐 전화를 하고 또 병원에 전화하고 했잖아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뭘까요? 그게? 알고 있었다며? 근데 전화를 받고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카드가 뭐 도난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저질렀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바로 옮긴 것 전화.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는 빌려준 것 같죠? 아무래도 조금. 자기가 빌려줬겠지. 훔친 것 같진 않아요. 네, 빌려준 것 빌려주지 같은데 않고서야. 아까 골목신에서 전화 받았을 때 뭐라고요 하고 이 고지서 찾고 한 거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미납이 됐다든지 큰 결제 금액이 밀려 있는 거가 그때 알게 된 것 1, 같은데요. 200씩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문자 실시간 문자 받는 걸 안 하는 겁니까? 그거 카드 해야지. 받았으면 됐잖아요. 뭐 카드는 일단 뭐 빌려줬기 때문에 쓴 건데 전화 받아서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뭔가 예견된 사건? 일단 카드는 남자 명의 것이 맞고요. 이건 이 카드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밝혀내는 게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괜찮고. 빌려줬다고 쳐요. 카드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왜 5천 정도 되는 그 큰 돈을 빌려줬을까? 빌려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니 5천이나 될 줄 알고 빌려준 건 아니죠. 적당히 긁을 줄 알았는데 적당히 아니, 안 아니, 긁은 아니, 건가? 빌려줬다고 치고가 아니라 어떤 루트로 여자친구가 그 남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밝히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셨거든요. 뭔가 그 남자의 뭔가 그 여러 가지를 도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 만들었다고? 여자가. 처음엔 한도가 적은 카드를 해줬는데 증액시킨 거 아닐까요? 자기가 야금야금. 목소리 정보를 알아서 너무 한도 작아요. 증액할게요. 인터넷으로 증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와 이거다.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USB 남자 그 꽂아가지고. 금융 USB를 빼온 거죠. 어머, 그래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까지 될 수 있대도? 아하. 되게 중요한 공인인증서나 정보를 다 갖고 올 수 있고. 카피하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면은 모든 금융거래가 다 인터넷 되니까. 해킹 아이디하고 다 쳐고 들어가고 공인인증서 깔고. 카드 사용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관련된 사기가 워낙 많습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는 카드 도용이라든가 뭐 복제, 불법 복제 같은 거죠. 근데 요새는 이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카드 번호만 알면 이제 알 수 있고 뭐 쉽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이걸 그 카드 자체가 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아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처럼 약간 컴맹이 조금 이런 거는 좀 막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정말 못하거든요. 그럼 뭘로? 그럼 더 당하지. 네? 은행 거래를 어떻게 해요? 가서요. 진짜? 은행 거래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무조건 은행 가요. 4시 반에 은행문 닫기 전에 꼭 가야 돼.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9시 반에 하는데 아침 9시 반. 야, 이게 아니 정말 은행 업무를 은행에서 봐야죠. 어디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넷. 답답한 양반들일세. 홈뱅킹. 저희 그 김 과장님은 전 가서 도장을 찍어야 저는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그럼 누르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4,700만 원의 카드 빚을 남기고 사라진 여자친구. 그녀는 어떻게 남자친구의 카드를 손에 넣은 것일까? 첫 번째 단서는 이제 남성의 카드를 쓴 피의자의 어떤 기상천외한 오, 수법이 수법이야. 오, 야. 일반적이지 않다. 천할 수가 있는 그냥 좋아하는 사이면 빌려주고.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상천외. 다른 방법이. 조금 기상천외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카드를 뺐을 수 있었는지. 자, 우리 곽정은 씨가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복지 같은 매우 귀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다. 이거 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에 새끼 인형 또 있고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러시안 인형. 이거 이름을 저는 압니다. 아무도 양. 모르시죠? 몰라요. 무슨 카야 아니야? 이거 마트리오시카라고. 마트로시. 뭐예요? 마트리오시카. 보통 5개 이렇게 들어있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새끼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끝났어요 거예요. 벌써? 세개네. 원래 더 원래 작은 게 더 들어있는데 더 있어 있는데. 있어. 안에 있어. 아니, 없어요. 소리 나는데. 없네. 이 개수가 단서이지 않을까요? 개수도? 개수요? 세 개. 카드를 세 개. 원래 5개 정도 하는데 3개밖에 안 놔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 인형 이름이 뭐라고요? 복사를 3개를 했나? 마트리오시카. 마트리오시카? 마트리오시카. 상징적인 이게 이채영이고 가운데가 이복순이고. 여긴 누구야? 이영재죠. 이형. 류현영, 이영재, 이채영. 저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 이게 모양이 계속 똑같잖아요. 뭐 까도 똑같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성분이 혹시 새쌍둥이 거나 아니면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 다중인격 다중인격. 이런 거여서 자기 복제잖아, 자기 복제. 아니요, 이거 자기 복제 아니고 카드 복제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제해 나간 거예요. 새끼, 그 다음에 자기는 새사물을 만들어놓고 다중인격 활동했을 수도 있고. 재밌다. 해리장에. 심리 토크쇼니까 그 정도의 심리적 장치 나오지 않았을까. 다중인격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케이스에 보고될 정도.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다중인격. 다중인격이. 우리나라는 정말 없어요. 미국은 종종 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경찰 쪽도 인정 안 하죠, 그럼? 그렇죠. 그런 건 뭐 아직 판례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전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 인형이 어려워. 이거 보통 뭐야? 상징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같은 모습의 되풀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사람에게서 까도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좀 반전의 다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때 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나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올 때 상징성이 주로 그런 복선을 까도. 줄 때. 아, 그러니까 이 3인조네. 세 명의 여자가 삼인조야. 동시에 앙심을 품었나? 아, 3인조야. 봅시다. 어렵네요. 이게 뭐라고요? 마트리오시카. 네, 마트리오시카. 이 마트리오시카가 왜 나왔는지 자, VCR로 확인하시죠.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양진호. 저 혹시 양진우 씨? 네. 접니다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채영이 친구 박미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근데 채영이는요? 그게요.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나왔다는 친구 박미주. 그녀가 전해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녀였던 이채영. 수천억 원? 시한부 환자인 그녀의 재산을 친척들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이었다. 채영이한테 상속된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정말 속상해요. 저기 미주 씨. 이거 이게 뭐예요? 친척들 때문에 계좌가 전부 막혀 있다면서요. 저런. 어머, 그러니 병원비. 이거라도. 진우 씨. 여자친구를 위해 선뜻 자신의 카드를 건넨 양진호. 며칠 후 미주야. 채영아. 다행히 몸 상태가 호전된 이채영은 친구 박미주를 만나는데 너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반나절 정도는 괜찮대. 다행이다. 그래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돈이 없으니까 그 카드로 쓰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채영아, 이거. 이게 뭐야? 네 남자친구가 전해달래. 네 사정 듣더니 필요할 때 쓰라고 주더라. 하지만 그러니까 남자친구 불러서 같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자기야, 카드 잘 받았어. 고마워. 나 삼성 문제만 잘 끝나면 몇 별 보답할게. 고마워.
그녀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양진우에게 줄 것을 약속했다. 여기 계산할게요. 그렇게 이채영은 남자친구의 카드로 4,700만 원을 사용했다. 대부분 쇼핑과 식비였다. 시한부 환자가 썼다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한 씀씀이. 그녀와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야 양진우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거기 경찰서죠?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을 받은 양진우. 이채영. 양진우 씨? 야, 이채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친구인데? 박미주, 아까 카드 받아간 친구. 미주 씨. 놀랍게도 경찰에 잡혀온 여자는 이채영의 친구 박미주였다. 아니 그럼 내 여자친구 카드를 당신이 뺏어 쓴 거야?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 양진우 씨, 당신 돈 쓴 사람이 이 여자예요. 박미영 씨라고. 어이구.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는요 제 여자친구고요. 아니 제 여자친구의 친구고요. 제 여자친구는요 바로 이 여자라고요. 이 여자. 아, 단단히 적으셨구만. 카드를 받은 여자친구 이채영과 카드를 전달한 친구 박미주, 그리고 경찰에 잡혀온 여자 박미영. 이 세 여인은 무슨 관계일까? 쌍둥이는 아닌데 셋은 셋이네요. 셋이었어. 근데 박미주와 박명은 거의 같은 사람으로 같은 사람인 거 보이는데요? 동일인. 박미주랑 박명 같은 쌍둥이. 사람이고. 어쨌든 여자친구가 이채영이었고 이채영의 친구가 박미주였고 경찰서에 끌려와서 진짜 카드를 쓴 사람이 박미영인 거잖아요. 와. 아이고야. 짠.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채영이라는 시한부 상속녀가 계시죠. 이게 쓰러져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몇 천억을 지금. 그래서 시한부 상속녀가 있는 거고. 네. 이채영 친구가 그 카드를 전달받은 박미주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잡혀와서 했던 사람은 박미영.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뭐 박미주, 박미영은 쌍둥이라고 간주하면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나요? 아직은 열어놔야 되지 아직은 않을까요? 쌍둥이인데 한 명은 살리기 위해서 동생은 이미 도망을 쳤고 어. 박미영만 남아있는 거고. 그럼 뭐 새쌍둥이인데 저기 이채원 그러면은 추론대로 수술을 했던. 이거 했네. 페이스오프. 박미주, 박미영, 그다음에 박미순. 아니야, 이채영도 근데 한 팀이야. 한 팀인데 이미 도주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3인극을 펼치면서 드라마 같은 사랑으로 세자매. 남자들을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세자매. 저 3인조면 충분하죠. 이쁜 얼굴. 분 한 분 있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다리. 이런 거 다리. 카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찰서 잡혀갈 수 있는 바지. 여기 3명 있으면 세 명. 완벽한 조합. 전문 용어죠, 바지. 바지, 범죄 바람잡이. 맞죠? 그렇죠. 네. 양진우의 여자친구 이채영, 그녀의 친구 박미주, 야, 이채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온 제3의 인물인 피의자 박미영. 세 여성의 숨겨진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세 여성의 관계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채영만 찾으면 되네요. 그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경찰서에 이채영 씨만 앉아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이채영 씨가 아니고
또 뭐 사실 박미주 씨가 앉아 있었더라도 뭐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경찰분이 박미영 씨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점점 아니면 이채영은 진짜 실제했던 사람이 맞는데 실제로는 죽었고 이채영이 죽은 거를 이제 감추고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척 이렇게 아픈 목소리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 약간 친구가 계속 속였던 게 아닐까요? 아 그럼 죽었다고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죠. 미리 얘기를. 그냥 지금처럼 잠수 타려고 하는 거죠. 박미영이 힘들어서 그냥 일단 계속 속인 상태에서 돈을 좀 그냥 쓴 거죠. 쓰다 보니까 4,70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근데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남자분 여자분들도 사실은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굉장히 부잣집 행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주변에서 들어보면 일단 유산상속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사귈 가능성이 거의 9%이기 거의 때문에 100%예요. 저는 근데 저 지금- 시한부 상속녀라는 설정 자체가 드라마잖아요. 되게 완전 만화적으로 드라마죠. 느껴져요. 체계적으로 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가면서 이 남자를 꼬신 거잖아요. 둘이 아주 둘이 잘 맞는. 그걸 어떻게 해왔는지가 전 궁금하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서가 그렇죠. 황석정 씨가 깜짝이야. 아주 익숙한 물건이죠. 아 그래요? 단서가요?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단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익숙한 저 거면 안에서 씨가 저 안에서 소주가 나오나요? 황성정 씨가 국계를 해보죠. 황석정 씨가 익숙한 물건이요? 뭐야? 아! 오, 되게 좋아하네요. 너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뭘까? 대본이다. 아, 대본. 가을 동화. 가을 동화? 저거잖아. 그 송혜교 씨 시한부 암 걸려서 나왔던 맞아. 시한부 그. 백혈병. 저는 이제 대본을 보면 막 행복하기도 하지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왜? 해내야 되고 막 이걸 있어야 하여튼. 아 이 가을 동화 누가 나온 드라마죠? 송혜교 씨, 원빈. 원빈 아 얼마온데 그거? 송승헌 씨. 아 이게 그 얼마온데 그 이 이유? 안에서 송혜교 씨가 시한부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로 나와요. 난치병 환자로. 아 이 가을 동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렇네. 되게 송혜교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피의자가 작가다. 드라마 기자가 작가야? 작가지망생. 고용된 사람이에요. 아, 직업 아르바이트? 역할극?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10개월 투자해서 너무 액이 작은데 액수가. 아니면 여기 대본에 작가. 있는 거를 뺏겨서 그대로. 메시지에 한다든지 이걸 적용을 많이 시킨 거지. 연기 거기 인생을 좋은 산 대사들 이렇게. 거지. 그렇죠. 연극 배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배우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송혜교 씨가 되고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럴까요? 봅시다. 과연 네. 이 그 드라마 대본이 이 여자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시죠. 이 카드로 해? 여기요. 뭐예요? 이채영은 없었다. 네. 시한부 상속녀 이채영은 피의자 박미영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다. 이채영의 친구 박미주 역시 박미영이 연기한 것에 불과했다. 피의자 박미영. 그녀는 주변에 만날 친구조차 없는 외톨이였다. 박 씨에게 드라마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도피처였다.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옆에 있을게. 어서 일어나. 그녀는 점점 드라마에 몰입해갔다. 별 볼 일 없는 현실에 자신이 싫었던 피의자 박 씨는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삶을 꿈꿨다.
그녀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도용해 허구의 인물 이채영을 만들어냈고 SNS를 통해 양 씨에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저 이채영이라고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미인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우리 어디서 뵌 거죠? 박 씨의 거짓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SNS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 씨는 양 씨의 곁을 맴돌며 아슬아슬한 연기를 계속해갔고 자기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밥 먹고 회사 들어가고 있어. 보고 싶다.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여자친구에게 푹 빠진 양 씨를 보며 그녀는 점점 더 역할에 몰입했다. 재영 씨,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악성 뇌종양입니다. 이미 병이 진행된 지 오래돼서 치료가 길어야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우리 언제 얼굴 볼 수 있어? 사실 나도 자기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기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사실 악성 뇌종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서 길어야 1년이래. 채영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 씨와 가까워질수록 거짓말은 하나둘 늘어났고 그녀는 어느새 시한부 상속녀가 돼 있었다. 제가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홍유린이 얼마나 되고 싶었을까.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던 피의자 박 씨. 양 씨에게 받은 뜻밖의 카드로 호화로운 식사와 고가의 쇼핑을 하며 그녀의 거짓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이게 그러면 죄송한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채영이 없었어요? 정리하자면 여자친구였던 시한부 상속녀는 피의자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인 거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녀의 친구라는 사람 박미주를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을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연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박 씨가 1인 3역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또 어떻게 사귀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근데 사랑에 자기야 여자친구 이게 계속 나오는 이제 거예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옛날 그런 비슷하거든요. 펜팔, 아프리카 펜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펜팔을 해서 사랑에 빠져? 자기 사진 안 보내고 여자 있는 사진 보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 결혼하자고 다시 막 펜팔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죄송하다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예쁜 여자 얼굴을 갖다가 했는데 쫓아가 보니까
그 안 예쁜 분이었어요. 그래서 때렸죠. 엄청나게 갖고 사고가 컸었거든요. 일단 이 인물들이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한 사람이. 명. 사실은 박미영. 이채영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냥 이 박미영이 꾸며낸 불쌍한 상속녀 느낌. 그리고 박미주도 친구형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 속에 그냥 나와야 되는 역할의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박미영이 혼자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셋이 일부러 얘네.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기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그 카드를 준 거야. 네. 왜냐면은 7개월 정도 전화 통화하고 카톡 그 SNS를 하다 보면 남자가 짜증 냈겠죠. 화내고 왜 얼굴 안 할 수 없이 보여주냐. 만나야 되잖아. 이해가. 근데 나갈 수 없으니까 친구인 척하고 대신 지금 나온 굉장히 척하고 나간 거.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SNS 속의 관계지, 이걸 현실로 끄집어내서 진짜 나 연애를 했다, 이런 감정까지 가는 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SNS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맹점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언어적 메시지가 한 20%, 15%, 20%밖에 안 되고요. 비언어적 메시지가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을 하는 말의 컨텐츠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80%는 뭐냐면은 표정 아니면 눈짓, 그다음에 뭐 제스처, 그다음에 목소리의 톤, 그러니까 기타 등등 다른 비언어적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은 비언어적 메시지 중에서 보여지는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걷어진 상태로 메시지가 가는 거고요. 문자 메시지로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20%의 컨텐츠에다가 이모티콘 정도니까 총 우리가 만났을 때 하는 대화에 보다 정보의 양이 한 30%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나가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전달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한편으로는 속일 수 있는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근데 사실 요즘 추세가, 저도 이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보면 전화 통화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그쪽에 더 익숙해진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 막 전화하면 문자 줘. 맞아. 문자를 해. 말하기도 전에 끊더라. 이거보다 더 문제는 사람을 앞에 두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을 하는 거를 더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그래서 정말 밥 먹을 잘하는데. 때도 그러니까 그 모 광고에서 아빠랑 아들이랑 문자를 주고 아니 진짜로 제가 카페에서 봤었는데 남자 여자 둘이 커플에 앉아가지고 둘이 카톡을 하는데 처음에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황당해가지고 맞아요. 애교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걸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더 못하게 된다니까.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 이모티콘이 내가 하는 제스처보다 훨씬 활발하게 제스처를 해주잖아. 사랑스럽고 애교. 뭐 나 합격했어 그럼 축하합니다 이모티콘이 막 춤추면서 막 꽃가루 뿌리고 막 이런 이모티콘도 그러니까 있고. 저는 그게 어쩌면 착각인 것 같아요. 꽃가루 뿌리는 거 현실에서 못하지만 이모티콘을 통해 표현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인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모티콘 뒤에 숨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먹먹한 거예요. 서먹한 거. 더 우린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인상 쓰고 있어도 웃음 마크 이모티콘 맞아, 보내면 맞아. 상대는 내가 웃고 있다고 생각을 그럴 했으니까. 때 많잖아요, 솔직히. 실제 이제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여자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자가 편했고 문자로 뭘 하는 게 문자로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 일정 정도 뭐 흔히 말하는 자기 그 SNS를 이용해 갖고 가짜 뭐 사진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에 되게 어떻게 보면 친근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SNS 상에서 이런 굉장히 친근감 가는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남의 사진 도용해서 얼굴 자기인 것처럼 아예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도 봤고, 제 사진도 잠깐 이제 어떤 분이 도용해서 제 전신 사진을, 저는 사진이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사진을 걸어다 놓고 무슨 말을 올리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 계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저의 사진을 통해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그냥 이렇게 됐다 이거를 뭐 속지 말아라라고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증거 자료를 남기면 그럴 수 없겠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실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갖고 바로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걸 통보를 해야 돼요. 드라마 대본에 담긴 그녀의 비밀. 드라마에 중독된 피의자 박미영은 양진우에게 접근하기 위해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미모의 여성 사진을 도용해 사기극을 벌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 여주인공은 이게 빠져갖고 동일시되는 게 실제로 있네요.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야, 뭐 대사도 저렇게 똑같이 하고. 그러겠다. 실제로 이렇게 드라마의 여주인공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동일시하는 경우가. 드라마 여주인공을 사랑하게 그 이유가 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송혜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송혜교의 상대에게 사랑받는 그 여자가 나이고 싶은 거죠. 그냥 그 멋진 남자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윤사바처럼? 예, 뭐 예를 들면 시크릿 가든에서 여성분들이 되고 싶은 건 하지원이 아니라 현빈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고 싶은 그 말이 맞아요. 현빈의 여자가 되고 그래서 싶네요. 여자들이 드라마를 볼 때 그 남자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남자 배우. 그래갖고 정말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니까 그 역할은 없어. 여주인공은 없어. 없어, 우리한테. 없어. 나야. 그냥 현빈 원샷이 왔을 때 현빈이 나를 바라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 송혜교 씨 얼굴을 지우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얼굴 거죠. 거기다 넣고 남자가 되고 싶은 거는요. 얼마면 되라고 외치는 원빈이에요. 그렇네. 아, 맞아. 남자가 되고 싶은 건 송혜교의 남자가 아니라 송혜교는 따로 이쁘다고 송혜교는 원빈 혹은 현빈 같은 거기서 막 엄청나게 자기 여자에게 막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력자. 남자. 네, 그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영화 볼 때 그런 감정 느끼는 게 그 영화 겉에서 이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양조위 씨. 그래서 워낙 공감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입하는 능력도 뛰어난 게 아닌가 싶고 약간 저는 이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뉴스를 볼 때도 그걸 느끼는데 되게 슬픈 무슨 사고다 이런 걸 봤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들은 사고는 피할 수 없고 막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냥 남자들이 공감하는 채널은 하나 있어요. 스포츠, 뉴스. 스포츠 자기 일처럼. 자기가 야구 선수고 자기가 감독이고 자기가 골 못 넣었어 막 막 시크릿 욕하고 할때 봐. 번트를 왜 안 되는 거야, 저기서? 막 욕을 하면서. 번트를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살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참견하고. 약간 공감의 포인트가 다른가 봐요 사실은 남녀가. 박정우 씨 말씀대로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의 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거든요. 같은 심정으로 같은 가는구나. 여자로서 여자의 심리를 잘 알기 너무 잘 때문에 알고 여성의 감성을 환상을 자극하는 멘트 씬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남자가 볼 때는 야 저게 뭐냐 유치하다 당했네, 하지만 당했어. 여성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거는 송혜교가 되고픈 게 아니라 네, 송승헌의 원빈의 여인이 여자예요. 되고 싶은 거였군요. 아니 그 뭐 메소드 연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하기 위해서. 스타니슬라브스키 그 사실주의, 아주 현실적인 세세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 연기법인데 이게 미국으로 가서 그게 요 부분만 커진 거예요. 이제 감정적, 이 정서적 기억법 이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겪었던 일을 막 생각하면서 완전히 몰입하는 감정적으로 이 부분만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했던 그 연기법이라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것도 많았어요. 못 빠져나와서. 그래, 그래서 그런 연기하고 나서 비슷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는 배우들도 많고. 끝나고 나서 치료도 받고. 치료, 정신적 치료를 받고. 실제로 이제 그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가 이제 조커 역할 맡고 자살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헐리우드에서는 일단 미성년자인 경우에 어떤 배역을 맡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어떤 배역, 특히 이제 센 역할들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가해자, 굉장한 피해자로 나오는 그런 역할 속에 있던 그리고 또 그 어떤 인간적 고뇌에 대한 갈등이 심했던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 그 역할을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도 동일 씨를 종종 하는 있고요. 거죠. 근데 이거는 배우뿐만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어머니들 같은 경우 아침 드라마에 한번 빠져드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배우가 분명히 연기를 한 건데 그 배우를 어디 가서 보게 돼요. 그러면 나쁜 년 간다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 저기 간다고 저기 독하다고. 이렇게 직접 만남도 시도하고 여기 중간에 새로운 인물도 만들어서 중간책 역할도 하고 이런 거면 이걸 좀 다중인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사기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는 거는 해리장의 일종으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정 기간에 의식이 없거나 일정 기간은 내 의식이 아닌 상태라고 보는데 다중인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격이 3개다. 그러면은 보통 이 중에서는 여기를 지배하는 주인격이 있어요. 주인격을 A라고 놓고 보고 보조인격을 B, C라고 보면은 A는 다른 인격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B, C 보조인격은 다른 인격의 존재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내가 B인 상태에서는 C나 A였을 때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찰서에서 잡혔을 때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남자를 봤을 때 되게 당황해하는 얼굴이 딱 보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다중인격이었으면은 그분 같은 경우 이 남자가 자기한테 화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너 나한테 왜 화내? 나 알아요? 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뭐 이랬든지. 사실은 뭐 박미주가 이채영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죠. 서로의 존재를 모르죠. 실제로 1인 3역을 연기하며 피해자 양진우에게 접근했던 피의자 박미영. 그녀가 이토록 충격적인 사기극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CPA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네, 이쪽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야무지기까지 하구만.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피의자 박 씨.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한 그녀는 그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착각했어요. 원래 말이란 건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거잖아요. 어이 각오해. 난 밤낮 없이 룸서비스가 필요할 예정인데 대기해 두라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드라마뿐이었다.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해? 형, 이거 좀 봐줘봐요. 무슨 맛이지? 저기 영업팀에 새로 오신 대리님이래. 완전 괜찮지 않냐? 저분이? 나 대박 잘생겼다. 그치. 연예인 누군 닮은 것 같지 않아? 같은 직장에 뭐야? 어머 그치. 인기 많겠어. 박 씨가 양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직장이었다. 준수한 외모의 양 씨에게 박 씨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거 너무 괜찮지 뭐. 어렵사리 취업을 한 후에도 박 씨는 좀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미영 씨, 밥 먹으러 가자.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왜? 가자.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나 간다. 뭐 좀 챙겨 먹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피하는구나. 오랜 시간 지속된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그녀는
점점 세상에서 소외돼 갔고 무미건조했던 박 씨의 삶에 갑자기 등장한 양 씨는 그녀에게 드라마와 같은 삶을 꿈꾸게 했다. 한 여인의 거짓말이 빚은 이 사기극은 드라마 같은 삶을 갈망했던 그녀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드라마였다. 아이고 이게 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외모 때문에 조금 상처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네, 예전에. 왜냐면 배역에서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배우는 자기가 선택한다기보다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맞아. 또 여자 배우들의 역할들이 다 중요 배역들은 굉장히 좀 이 외모가 좀 괜찮아야 되는 역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활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역할, 아니, 지금은 세련되고 괜찮지만- 예쁜 역할들을 소화를 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여성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다 공감할 수 보니까 있게. 왜냐하면 저는 나한테 기회가 올까?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배우로서 뭘 계속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계속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외모 컴플렉스를 친구도 못 사귀고 저는 계속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심각했을 거라고요. 이 피해자도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단하고 아예 자기 차단해버리고. 세상에 갇힌 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저도 사실 이제 직장 초년생 때 아무것도 제가 이제 일적으로 쌓은 게 없었을 때 그 제 사진을 어떤 남자분에게 이제 소개팅용으로 전달됐다가 제가 그 남자분의 이름도 듣지 못한 채로 제가 거절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요만한 사진 한 장이었을 뿐인데 저는 만날 가치가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살짝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가 더 깊어진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남자는 정은 씨가 이상형이라고 또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 나중 일이었고요. 사실 내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남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든 그 이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교류의 시간이나 또 내 성취의 시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 여자분에게 좀 안타까운 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그래요 가요 라고 가서 그냥 밥 먹다가 전 진짜 못생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라도 했다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얘기가 오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외모에 대한 지적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혹은 어떤 지적을 하는 게 좀 사회 운동을 벌려서 없애야 돼요. 정말로. 근데 그 컴플렉스라는 것도 정확히 뭔지 저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컴플렉스 얘기해도 컴플렉스가 뭐예요? 하면 정의를 내리는 건 좀 힘들잖아요. 컴플렉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열등감이죠. 근데 이게 열등감. 재밌는 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어떤 분이 뭐 신체적 컴플렉스, 외모적 컴플렉스가 뭐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딱 하면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걸 자기 스스로는 컴플렉스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즉 남들 눈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니거나 크게 보이는데. 문제가 안 되거나 심지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내가 거기에 꽂혀서 나만 그걸 열등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주관적으로 훨씬 크게 보이고 훨씬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예를 들면 나의 신체적 컴플렉스 뭐예요? 하나씩 얘기하면은 깜짝깜짝 놀라거나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던 저는 것들이 드러날 어깨요. 가능성이 커요. 어깨. 그 어깨는 난 너무 부러운데. 넓어서? 제 어깨 부러워요. 부러워요, 진짜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고전적인 어깨는 아닌데 근데 멋있는 어깨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이렇게 균형감이 있잖아요.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어디가 모자란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상관없고 본인이 느끼는 그래, 자기 컴플렉스 컴플렉스. 주관적인 하나만 거라니까. 뽑아봐요. 하나만. 나? 눈. 눈? 눈이 예쁜데 왜? 눈이 왜요? 눈 그 수술을 잘못해갖고 짝짝이라서 그게 너무. 하신 거예요? 18에 자연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엄마한테 엄마가 병원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데려가서 했는데 이게 짝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이
최근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다시? 야, 18살 때 해주신 분이 근데 아직 그분이 현역이 지금 계세요? 90이세요. 지금 손 끄실 것 같은데. 90이시네 나보고 다시 오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기 이렇게 이러실 텐데. 제가 제 수술 잘하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니 근데 눈 예뻐요. 지금 누구나 다 눈이 안 짝짝이야. 아니 난 좀. 저같이 심한 짝짝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근데 눈이 크고 시원하잖아. 제가 지금 화장으로 다 커버 치느라고 힘듭니다. 약간 짝짝이구나. 많이 짝짝이에요, 저는. 조금씩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윙크하는 것 같네. 그지. 그 정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복하나요? 윙크할 줄 모르는데. 되게 콤플렉스가 사라진다. 서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치유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만한 돌덩이 같은 거니까. 양 원장님, 어쨌든 이렇게 컴플렉스를 서로 얘기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건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한테만 심각한 문제고 객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긴 어떤 컴플렉스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치유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컴플렉스라는 게 재밌는 게 대부분 어린 시절에 지나가는 말처럼 한두 마디 들었던 누군가의 지적이나 누군가의 부정적 피드백이 결과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직 내가 자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내 외모나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넌 짝눈이 심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 딱 듣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들었나 봐. 다시 콤플렉스를 만들어놨나요? 다시. 우리가 치유해놨는데 다시 콤플렉스 근데 만들어놨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정신적 치유나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양 선생님 컴플렉스 뭐예요? 컴플렉스 많았죠.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없애려고 하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나 이렇게 생긴 거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하나만 살래. 얘기해주세요. 하나만. 피부 안 좋고요. 피부?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다른 방송 보니까 괜찮던데. 여기는 조명을 곽정원 씨한테 몰빵해 주느라고 저한테 조명을 안 줘요. 맞아. 내가 정말 진주가루 뿌린 것 같아. 빨간 핸드백을 본방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피부 때문에? 얘는 박정원 씨는 반짝반짝 빛나고요.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쳐져있어요. 이거 받치고 해요. 조명판인가요? 반사판? 하세요. 뭘 그렇게 이거 받치고 A4일. 반짝반짝해진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거 봐요. 봅시다. 어두웠죠? 받쳐보세요. 근데 저보다 오, 약간 그러네. 자,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치유하세요. 핸드백 속 단서로 보는 오늘의 사건. 극심한 외모 컴플렉스를 가졌던 피의자 박미영.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며 유일한 낙이었던 드라마 속으로 도피한 그녀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도용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한 남성에게 거액의 카드빚을 남긴 이번 사건은 드라마처럼 살고 싶었던 그녀의 욕망이 낳은 비극이었다. 좀 안타까운 건 정말 조금이라도 좀 소통했었고 좀 얘기를 터놨으면 하는 이어폰이 없었어야 안타까운 되는데. 현실이 조금 남습니다. 오늘 좀 느낀 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 얼마나 정상적으로 누군가와 교류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나 외모 컴플렉스를 뭐 작게 크게는 갖고 있고 또 그걸 되게 조장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있지. 난 갖고 있어.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던져줄 수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을 확인한다면 자기에게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Ribbons on